안녕하세요. OA 실무의 최영일 교수입니다. 우리 5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5주차 수업에서는 우리 윈도우즈 탐색기를 실습해 본다고 했는데요. 일단 목차를 잠깐 보시게 되면 뭐 복사, 또 이동하기, 또 바로 가기, 폴더 관리, 휴지통 비우기, 또 파일의 이름 바꾸기 등등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파일 다루는 내용들을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창하게 실습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습 내용을 제가 일일이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화면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눈으로 여러분이 따라 하실 수 있게끔 한 뒤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실습을 개인적인 파일들을 가지고 실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처음으로 시작되는 이제 실습 수업인데, 제 행색이 조금 평소와는 좀 다르죠. 예, 오늘 촬영이 있는지 모르고, 할 줄 모르고, 양복을 못 입고 나왔어요. 죄송하고, 일단은 다음 시간부터는 촬영에 있어서 좀 정장, 좀 차려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윈도우 탐색기가 무언지 파일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는 계속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왜 기본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윈도우가 기본 제공해 주지 않는 별도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치해서 파일 관리하는 데 쓰셔도 좋아요. 좋고 또 자신에게 익숙한 또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파일 관리 프로그램들의 사용 방법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이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윈도우즈형 탐색기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만져 보겠는데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윈10이라고 하는 요즘에 윈도우즈 10 버전에서는요 시작 메뉴를 누르시면 목록이 쭉 나오실 거예요. 이 중에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폴더 안에 파일 탐색기라는 곳까지 찾아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탐색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윈도우즈 탐색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고요.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예전에 시간에 그 배운 적이 있었죠. 윈도우 키 플러스 E키, 영문자 E키를 같이 눌러주시게 되면 역시 이러한 파일 탐색기를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다르네요. 교수님은 윈도우 탐색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칭은 여기 지금 파일 탐색기라고 되어져 조금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고 이 탐색기라고 하는 말은 익스플로러의 약자예요. 파일 익스플로러,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접속하는 프로그램인 윈도우즈에서의 기본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윈도우 탐색기, 파일 탐색기는 파일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익스플로러인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행되셨으면 일단 화면을 잠깐 봅시다. 메뉴 구성부터 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윈도우즈의 그런 프로그램들과 거의 비슷해요. 맨 위쪽에는 파일, 홈, 공유, 보기 같은 최상단에 있는 탑 메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좀 누르기 쉽게끔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은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부릅니다. 리본. 예, 그래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데 메뉴를 보기 위해서 누르게 되면은 아래로 착 내려와서 보실 수가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럼 왜 평소부터 보여지게 만들어 놓지 않느냐? 화면을 조금이라도 크게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필요할 때 불러내서 메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숨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번호로 2번이라고 붙여놓은 저것은 주소창이에요. 우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주소창이 있듯이 이 파일 탐색기에도 주소창이 있습니다. 주소창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디쯤에서 작업하고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C 드라이브 어떤 폴더 밑에 들어가 있다. 마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내가 네이버의 어느 웹사이트 주소에 지금 페이지를 보고 있다라고 주소창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컴퓨터 내부에서 드라이브, C 드라이브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는 D 드라이브, USB 폴더, 메모리 폴더에 어느 폴더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창은 3번이라고 제가 번호를 집어넣은 것이 폴더 창입니다. 여기에는 바탕화면, 다운로드 폴더, 사진, 또 뭐 내 문서, 동영상,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음악, 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뭐 한 식으로 막 드라이브 명까지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왼쪽에 있는 창은 큼직큼직한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창을 우리 폴더 창이라 부릅니다. 폴더 창. 그리고 그 오른쪽에 좀 가장 큰 창이 있죠. 이 창의 이름이 파일 창입니다. 왼쪽에 있는 폴더 창에서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그 드라이브 밑에 있는 폴더들이 보여지고 또 그 폴더가 보여지는 곳 아래쪽에 또 폴더를 누르게 되면 하위 폴더를 보여지고요. 또 왼쪽에서 다른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또 다른 폴더를 선택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창의 안에 하위에 있는 내용을 보여지는 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이 파일 창 안에서 파일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파일 창의 좀 내용을 보시면 폴더들이 보여질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파일 창 안에 보여지는 폴더들은 그 내부적인 또 하위의 폴더를 또 그 하위의 폴더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파일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만져볼까요? 우리 눈으로만 일단 만져보겠습니다. 자, 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숨겨져 있었던 리본 메뉴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빨간색 그 버튼이 보기 버튼입니다. 누르시면 촥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오른쪽 위에 그림처럼 리본 메뉴들이 보여지죠. 이 리본 메뉴에는 원래는 다 이 리본 메뉴 말고도 메뉴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큼직큼직하게 그려져 있어서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거죠. 다른 메뉴를 찾아가려고 그러면 버튼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이렇게 두 번 이상은 눌러야 되는데 이 리본 메뉴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을 등록해 놓은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기를 봤으니까 보기 메뉴 안에서는 지금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아주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뭐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 아이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은 일단 그림처럼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목록이라든가 자세히라든가 타일이라든가 내용 같은 그런 영역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일 창에 어떤 크기로 파일들을 볼 것인가를 여기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슬슬 노안이 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노안이 오는 사람들은, 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장 큰 거, 아주 큰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이만하게 크게 폴더가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노안 올 나이가 아니니까, 작은 크기의 글씨들도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자세히라고 하는 화면 보기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를 선택하시게 되면 폴더들도 조그맣게 보이고 글자들도 잘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날짜, 그 폴더나 파일의 작성 날짜가 보여지고요. 또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용량, 크기를 또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세히라고 설정을 해놓고 쓰시기를 권장드려요. 근데 너무 빼곡해서 좀 답답해 보이고, 좀 복잡해 보인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메뉴들 중에서 하나를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의 메뉴를 사용해서
탐색기 화면을 일단 자기에게 가장 최적화 시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 쪽의 메뉴를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지금 이렇게 흑백으로 보여지죠? 지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작업을 하려면 어떤 대상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작업할 대상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불이 다 꺼져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 잘라내기, 뭐 등등등 삭제하기도 있네요. 이름 바꾸기도 있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려고 하는, 할 수 있는 명령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밑에 파일 창이나 폴더 창에서 작업할 대상을 고르시면 불이 들어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선택해서 작업을 수행하면 됩니다. 좀 이따가 실습 화면에서 보실 텐데, 자, 중요한 건, 자, 잘 보세요. 마음속으로 항상 순서를 기억하면서 작업을 해 주십시오. 무슨 소리냐?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느냐? 항상 컴퓨터라고 하는 건요, 시리얼해요. 일련의 흐름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복사해야지라는 마음만 먹어놓고 복사하려고 버튼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불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왜 불이 꺼져 있지라고 의심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해야 될 때 그 작업에 대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마음속에서의 행동은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먼저 선택부터 하라. 삭제하고 싶건 복사하고 싶건 뭘 하고 싶건 간에 대상부터 선택해라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작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대상에다가 어떤 작업을 할 건지, 복사하기를 할 건지, 삭제하기를 할 건지, 그죠? 근데 만약에 목적지가 있다고 합시다. 복사했으면 어딘가로 복사를 해야 될 테니까 목적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복사한 다음에 목적지로 대상을 선택해 줘야겠죠.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USB 메모리로 복사하고 싶으면 먼저 C 드라이브에 있던 파일을 선택, 그 다음에 작업 선택,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지 선택. 여기 한 가지 빠졌네요. 목적지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붙여넣기 이런 거. 그러니까 순서가 대상 선택, 작업 선택, 목적지 선택까지. 목적지가 있었을 경우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복사 작업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복사할 대상 선택하죠. 복사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대상 선택, 작업 선택. 그죠? 그리고 복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있을 테니까 복사될 목적지 선택. 그 뒤에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자, 삭제 작업은 어때요? 목적지가 없죠? 그래, 걔는 그냥 대상 선택, 작업 선택, 삭제.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폴더 만들기도 비슷해요. 폴더 만들기도 폴더 만들어야지 라고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폴더를 어디다가 만들 거냐? 대상 선택, 위치 선택, 그 다음에 폴더 만들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실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세요라고 누가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늘 이런 순서를 기억해 주십시오. 초심자가 겪게 될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실습 이제부터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은 복사, 이동, 바로가기, 그리고 폴더 관리, 그리고 휴지통 관리하는 거랑 이름 바꾸기, 또 파일의 압축과 압축 해제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같이 실습 영상을 보시죠.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지금부터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했었던 파일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라 그럴까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눈으로 먼저 제가 파일 실습하는 내용을 따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를 열었다는 전제하에 이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먼저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 파일들을 좀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눈으로 좀 봐 주십시오. 요즘에 때가 때인지라 제가 벚꽃 사진을 좀 몇 장, 한 13장 정도를
여러분들께 갖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파일과 그리고 한글 파일 그리고 PDF 파일까지 한 3개 정도를 좀 문서까지 포함을 해놨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들이 첫 번째는 복사하기입니다. 복사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불편한 방법까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씩 뭐 어떤 게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가장 불편한 방법부터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가장 불편한 방법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파일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아까 제가 실습 수업 들어가기 전에 순서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떤 파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싶으면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 1번 파일, 2번 파일, 3번 파일 하는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2개 이상의 파일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빈 공간 위에 마우스를 놓고요. 이렇게 가상의 블럭 영역을 지정해 주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는 파일들이 내가 작업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선택 작업이 되는 거죠. 뭐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딱 붙어 있지 않은 파일들, 그러니까 인접해 있지 않은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파일들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에서 우리가 복사할 내용인 하나 선택을 하고요. 자, 가장 불편한 방법은 선택한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을 위에 리본 메뉴 위에 있는 것들을 복사라는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위쪽에 리본 메뉴 안에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이 2단계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목적지 쪽으로 뭐 사진 폴더 왼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고요.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버튼을 눌러주면 하나의 원본이 복사된 것으로 이 위치로 대상이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은 그대로 있고 원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진이라는 폴더에 또 하나의 복사본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복사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합니까?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럴 텐데, 자, 좀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초보자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똑같은 파일을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다른 파일을 해봅시다. 2번 파일을 선택하시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들을 보여주죠. 그 중에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명령들 중에 복사하기가 위치해 있을 겁니다. 있지요? 복사 누르시고요. 다시 목적지 대상을 선택하시고 이 해당하는 폴더가 여기 선택되어질 테니까 이곳 위에 아무데나 놓고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역시 단축 메뉴가 나옵니다. 내가 이 빈 공간 위에 할 수 있는 명령들이 나오겠죠. 붙여넣기 하게 되면 들어갑니다. 그럼 이 공간만 선택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왼쪽에 폴더 창에서 이 사진이라는 폴더 창에 내가 할 수 있는 폴더에 할 수 있는 명령들 중에서 역시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하든 왼쪽의 폴더 창에서 해당 폴더를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편리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빈 공간 위에 놓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쉽다 그러실 텐데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가장 편리한 파일 관리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윈도우즈 파일 탐색기 창이 열려져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예전에 배웠었던 파일 탐색기를 여는 단축키 기억나세요?
윈도우 키 플러스 E 키를 동시에 누르면 탐색기 창이 하나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창을 살짝 옆에 좀 치워놔 볼까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윈도우 탐색기 창을 또 열어볼게요. 여러 개 열 수 있죠? 예,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자, 왼쪽에는 문서창 폴더로 들어와 보고요. 오른쪽에는 목적지, 예, 사진 폴더를 열어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지금 소스라고 할 수 있는 복사할 대상이 있는 곳, 오른쪽은 목적지, 복사할 위치할 곳, 그곳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4번 파일이요. 선택을 해서 자, 이걸 드래그 앤 드랍 직접 끌어서 이렇게 미리 보기 보이죠? 옮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놓으려고 하는데 이때 마우스 커서 오른쪽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폴더로 이동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동은 복사가 아니죠. 예,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자, 글자 바뀌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기를 하게 되면 복사가 됩니다. 자, 되죠? 자, 3번 파일도 한번 옮겨 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문서 폴더에서 사진 폴더로 이렇게 쓱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옮겨갔죠? 자, 근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컨트롤 키를 꼭 눌러야 되느냐? 자, 제가 USB USB 메모리를 하나 꽂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래쪽에 USB 메모리가 들어가 있죠. 자, 이게 목적지라고 합시다. 제가 그래서 목적지를 E 드라이브라고 하는 곳에 심어 놨어요. 자, 5번 파일을 그럼 제가 선택해서 이번에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끌어다 놓기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냥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만 사용해서 마우스만 만졌어요. 근데 여기 이동하기라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전 컨트롤 키 지금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서라는 폴더를 놓고 사진이죠. 예. 5번 파일을 컨트롤 키를 저 안 눌렀어요. 그냥 하게 되면 이동이 되네요. 이게 무슨 차이인데 어떤 거는 컨트롤을 눌러야 되고 어떤 거는 컨트롤을 누르지 않아야 되고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할까요? 자, 보시면 지금 제가 E 드라이브라고 드라이브를 새로 꽂았죠. 꽂아 놓고 이 파일을 옮기려고 할 때 드래그 앤 드랍을 사용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이 USB 메모리와 이 컴퓨터에 있는 문서라는 폴더는 C 드라이브에 있습니다. 자, 감이 오세요? 다른 기기죠. 다른 장치이죠. 끌어다 놓기라고 하는 작업은 되게 편리하게 쉽게 쓸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같은 드라이브에서 같은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동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기를 하게 되면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더라도 무조건 복사하기가 됩니다. 즉, 이 끌어다 놓기는 위험한 작업, 다른 드라이브로 원본을 아예 옮겨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끌어다 놓기를 사용하면은 같은 드라이브일 때는 이동하기, 그 드라이브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그죠? 근데 다른 드라이브로 옮길 때는 무조건 이동하기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죠. 다른 드라이브로 옮기면서도 잘라내기, 이동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 여기 지금 제가 오른쪽에 여전히 USB 드라이브가 다른 드라이브가 꽂혀 있고요. 왼쪽에 원본 C 드라이브에서 7번 파일을 끌어다 놓기를 해볼게요. 이때 무조건 복사가 될 텐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기가 됩니다.
자, 같은 드라이브일 때에는 무조건 이동하기가 되고, 다른 드라이브로 작업을 할 때, 끌어다 놓기를 할 때는 무조건 복사하기가 되는데, 이게 헷갈리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같은 드라이브건 다른 드라이브건 복사하기를 하고 싶으면 무조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기를 하시고요. 같은 드라이브건 다른 드라이브건 무조건 이동하기, 잘라내기를 하고 싶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끌어다 놓기를 하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왜 그래야 한다는 그 연유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드라이브가 같을 때는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파일의 위치가 상관없이 원본의 유실 위험이 없어서 이동하기가 되는 것이고, 다른 드라이브일 경우에는 원본의 유실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복사하기부터 되는 것이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잘라내기, 이동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끌어다 놓기를 하면 되고, 사용자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드라이브일지라도 복사를 하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끌어다 놓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이 방법은 어때요? 지금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로 했었던 복사하기 기능보다 마우스를 누르는 횟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죠. 가장 첫 번째 했었던 복사하기 방법, 한 번 마우스 누르고 두 번 누르고 목적지 선택해서 또 한 번 누르고 몇 번을 눌러야 되는 작업,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편해 보여요. 하지만 두 번째 방법,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목적지 가서 세 번 누르고 끝.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편리한 방법이 바로 끌어다 놓기라고 하는 방법이죠.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권장드리는 것은 오른쪽 버튼, 실수할 일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동하기 잘라내기, 뭐 은연중에 지금 방금 배웠어요. 이 이동하기 잘라내기는 해당하는 원본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아예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해볼까요? 7번 파일을 두 번째 방법 쓸게요. 잘라내기 해서 목적지에 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원본의 위치가 7번에는 원래 있던 자리 없어지고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걸 이동하기 또는 잘라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할까요? 삭제하기 해볼까요? 삭제하기는 여기 오른쪽에 USB 메모리에 하나 파일이 있으니까 요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삭제 메뉴가 있을 겁니다. 또는 선택하시고 위에 리본 메뉴에도 삭제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를 눌러도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자, 삭제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선택해서 삭제를 할 때 이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나타나는데, 요거 지금 우리 USB 메모리에서 삭제하니까 휴통이라는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같은 이 하드디스크나 컴퓨터에 붙어 있는 저장 장치에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바로 삭제가 되네요.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설정을 안 만져놨나 봐요. 여기 보시면, 자, 위에 봅시다. 이거는 좀 미리 좀 가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우리 지금 리허설을 안 한 상태에서 수업을 하느라, 자, 보기에 가시면 여기 옵션이 있을 거예요. 옵션에서 마우스가 여기 휴지통에 먼저 가봐야 되겠네요. 휴지통에.
자, 휴지통의 속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가셔서 바탕화면 가는 메뉴 좀 한번 같이 볼까요? 바탕화면 가는 메뉴는 윈도우 키 뭐요? D키 누르시면 다 사라집니다. 자, 휴지통에 대한 속성을 볼게요. 속성을 눌러보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에다 대고 속성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윈도우즈의 기본 설정이 삭제 확인 대화 상자 표시가 지금 풀려 있죠. 제가 그래서 바로 삭제가 돼서 좀 깜짝 놀랐는데 요거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확인 메뉴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삭제가 돼 버렸죠. 그래서 이게 체크가 풀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한 번 더 거치지 않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삭제할 때마다 확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적용하고 다시 한번 윈도우 키 플러스 D키 누르면 다시 복구가 될 거예요. 왜 안 나오나? 그냥 켜보겠습니다. 왜 저 안 먹히는지. 자, 그래서 삭제할 때 선택해서 삭제를 누르게 되면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메뉴가 이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제서야 파일이 삭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 파일을 휴지통에 가서 잘 보이게 좀 옆으로 뺄게요. 더블 클릭해서 휴지통을 뒤져보면 휴지통 안에 이렇게 내가 지웠던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다시 사용하고 싶으시면 선택해서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을 볼까요? 오른쪽 버튼 복원이라고 있죠. 자, 이 복원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르면 원래 있던 자리로 그 파일이 다시 복원이 돼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어디서 지웠는지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는 찾기 메뉴를 통해서 그 파일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지웠던 파일은 늘 원래 지웠던 그 자리에 가서 봐야 된다. 만약에 이 파일들을 완전하게 컴퓨터에서 지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을 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휴지통에다 대고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 중에 휴지통 비우기를 누르면 이제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같은 파일들을 PC방 같은 곳에서 휴지통에 그냥 버리시기 위험할 텐데 또는 걱정이 될 텐데 바로 지우고 싶다 그러시면 3번 파일 선택해 볼게요. 선택해서 삭제를 하되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를 하면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를 하시면 완전히 삭제한다는 얘기는 휴지통을 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삭제하겠다는 얘기인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아까는 휴지통에 뭔가 쌓여있는 듯한 아이콘 모습이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죠. 컴퓨터에 휴지통을 거치지 않은 채로 바로 완전하게 삭제가 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제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파일의 이름 바꾸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 바꾸기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름 바꾸기라고 메뉴가 있겠죠.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 중에서 이름 바꾸기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제가 벚꽃이라고 바꿔 볼게요.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은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름 바꿀 걸 다시 한번 그 이름을 파일의 이름을 선택하시면 바로 커서가 나타나네요. 벚꽃 2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택하시면 이름 바꾸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을 빨리 하게 되면 실행이겠지만 인터벌을 두고 클릭 조금 있다가 클릭 해주면 이름 바꾸기가
된다라는 사실. 예.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께 권장을 드리고요. 자, 파일의 이름도 바꿔봤고요. 그럼 또 뭐 할까요? 우리 파일에 바로가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까요? 바로가기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고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바로가기는 뭐냐면요, 마치 버튼 같은 거예요. 버튼. 그 파일 자체는 아니지만 그 파일로 연결되어지는 버튼 같은 거다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요 문서라는 폴더 안에 뭐 OA 실무 3주차 강의 노트 또 인공지능 뭐 이렇게 파일을 넣어놨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라는 파일을 내가 자주 즐겨 써요. 근데 이 위치는 뭐 탐색기를 켜고 문서 폴더로 들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파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다가 놓고 마치 버튼처럼 바로바로 누를 수 있게 해주면 좀 빨리 하겠죠. 윈도우 탐색기를 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버튼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역시 똑같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바로가기 만들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예,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파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가기라고 하는 이러한 화살표가 모습을 보시면서 이거는 버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버튼은 내가 누르기 편한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걸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잘라내기를 하고, 이거 버튼이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잘라내기를 하고 바탕화면에다가 놓고 쓰면 좋겠다. 바탕화면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자, 그러면 이 파일은 이 원본이 아니죠. 버튼입니다. 그러면 내가 문서 폴더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바탕화면에서 곧장 그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탐색기를 활용하실 때 바탕화면에 뭔가 버튼을 만들어 놓고 싶은 그런 파일들이 있으시면 바로가기라고 하는 메뉴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폴더 만들기를 해보겠는데, 폴더 만드는 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내가 어딘가에 파일들을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실 때 폴더를 만들어서 모아두는 거죠. 가령 지금 요 문서라는 폴더 안에 지금 벚꽃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벚꽃 사진만 모아서 하나의 폴더에 넣고 싶을 때 이 공백 위에다 놓고 내가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서라는 폴더 밑에다가, 그러면 이곳 위에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새 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근데 늘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메뉴니까 FM대로 배우시려면 잊어버리시고요. 여기 밑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새로 만드는데 뭘 새로 만드느냐? 폴더를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새 폴더라고 나오죠. 여기다가 벚꽃 사진이라고 명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 폴더 안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한꺼번에 선택할 때는 영역 선택, 그리고 얘네들을 가장 쉬운 방법이 끌어다 놓기. 같은 드라이브니까 이렇게 끌어다가 대상을 지정해도 되겠죠.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폴더 하나 들어가면 방금 전에 내가 이동했었던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서라는 폴더 밑에 벚꽃 사진이라는 폴더로 들어와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왼쪽에 문서 폴더를 찍어도 되고요. 여기 위치 이동하는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뒤로 가기 또는 바로 위로 올라가기 또는 주소창에서 해당하는 폴더의 위치를 찍어줘도 이동하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새 폴더까지 만들었으면 이번에는 파일 관리할 때 여러분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용량 관리일 거예요. 자, 용량 관리는 파일을 선택해서 여기 작업 표시줄이라는 곳을 보시면 한 개 항목에
선택한 항목은 338KB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용량이 이 정도 되는구나. PDF 파일 얘는 6.31MB구나 나오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하셨을 때 총합 3개의 항목이고 총 3개의 파일이 20.8M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할 때 용량 또는 여러분이 만든 날짜를 확인하고 싶을 때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하는 파일의 속성을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이 파일의 위치가 어디 있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같은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좀 더 쉬운 방법은 이 파일을 선택하면서 Alt 엔터를 누르시면 곧장 단축키로 속성을 보실 수도 있어요. 자, 파일 관리는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압축과 해제 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는데, 압축과 해제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것은 반디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디집은 광고가 없어요. R집 같은 경우에는 광고나 또는 스폰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데, 반디집은 그런 게 없으니까 반디집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반디집이라고 쳐볼게요. 자, 반디집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자, 반디 소프트 뭐 여기 들어갈까요? 반디집 뭐 있네요. 공식 홈페이지 뭐 이쪽 밑에 있는 주소가 조금 더 공식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니까 반디집 윈도우즈용이라고 나오고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해서 반디집 다운로드 7.0은 뭐고 6.26은 뭐냐, 이게 최신이겠죠. 이 버전이 7.0이. 근데 최신 프로그램들은 최신 기능을 담고 있긴 한데 안정화라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버그라 그러죠.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안정화된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수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들은 소수점 단위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정수 단위 7점, 6점 이런 식으로 0점 몇몇 가는 것이 아니라 정수 단위로 업그레이드 된 것들은 써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한번 7.0을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이렇게 작업창에 실행할 건지 저장할 건지 나오죠. 요거를 저장 눌러 보겠습니다. 자, 폴더를 열기 하게 되면 다운로드 버튼에 들어가 있죠. 이거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사용 통계 및 오류 보고서를 자동으로 전송합니다. 제 정보가 다른 기업에게 가는 것 저는 원치는 않아요. 그냥 체크 해제하고 동의 및 설치하겠습니다. 끝. 굉장히 간단하죠. 자, 지금 컴퓨터에 지금 현재 반디집이 설치가 되었고요. 광고가 없다 그러는데 광고가 올라오네요. 물론 이거는 그냥 애교로 봐 주십시오. 이 정도로 간단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성가시지 않으니까요. R집은 이거보다 훨씬 더 성가셔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반디집을 설치했습니다. 다시 문서 화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 장의 파일이 있는 폴더가 좋을 것 같아요. 벚꽃 사진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반디집을 설치하게 되면 별도로 반디집을 열거나 반디집을 실행시킬 필요가 없어요. 윈도우즈 파일 관리자하고 연동돼서 메뉴가 제공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반디집에 관련된 메뉴가 이렇게 등장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빈 공간에 놓고 누르시게 되면
새 폴더라고 하는 즐겨 쓰는 메뉴니까 이런 식으로 메뉴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원래는 없었지만 반대집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 추가되는 메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압축을 한번 해보겠는데, 압축은 하나의 파일을 압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하나의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보면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하셨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명령들 중에서 하나, 벚꽃사진.zip으로 압축하기, 벚꽃사진.7g로 압축하기,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압축의 종류예요. 근데 많이 사용되는 것은 zip인데 7zip은 압축할 때 압축률이 좀 좋다고 외국에서 서양에서 많이 쓰는 압축 파일인데, 국내에서는 zip으로 압축하시면 웬만한 건 다 인식을 합니다. 아, 이거 압축된 파일이구나 라고 대부분 다 인지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zip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7zip도 이런 압축 형식도 있다는 사실은 알아두시고, 이런 파일 형식은 압축 파일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벚꽃사진.zip으로 압축하기 버튼 누르시면 자기가 알아서 주르륵 압축을 그냥 곧장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콘 모습을 하고 있는 파일은 뭐예요? 압축되어져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자체적으로 실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압축을 해제, 껍질을 깨기 전까지는 이 파일 내용은 단지 목록만, 어떤 파일들이 들어가서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이용할 수는 없어요. 압축을 해제해야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컴퓨터 수업할 때 학생들 중에서 이 압축 파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거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면 반대집이 열리고 목록이 보여지고 마치 탐색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압축, 해제, 압축하는 프로그램은 반대집 압축 프로그램 파일이에요. 파일 탐색기가 아닙니다.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면 실행해 주거든요.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텐데 아니에요. 이 반대집이나 압축 프로그램에서 이 파일 자체 하나하나를 하나씩 풀어서 해제해서 실행시켜 주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 압축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원본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압축을 풀어야지만, 압축을 해제해야지만 이 파일이 원본 파일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압축된 파일들은 단지 압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껍질 안에 있는 알맹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요, 압축 해제하는 방법 간단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런 압축되어진 파일들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보면 되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압축 해제, 압축 해제 관련된 메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 풀기, 여기에 풀기, 아니면 벚꽃 사진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풀기. 저는 요거 세 번째 메뉴를 권장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은 한 곳에 모아두는 습성들이 있죠. 어디요? 다운로드 폴더라고 하는 것, 여기에. 근데 압축돼서 온 파일들을 그냥 이 자리에다가 다 풀어버리게 되면 어디서 압축이 풀려서 온 파일인지 원본도 알 수 없고 위치도 알 수 없고 진짜 말 그대로 근본 없는 그런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벚꽃 사진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풀기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알아서 딱 풀려요. 그리고 여기서 풀려진 이 압축 파일에서 풀려진 파일들은 여기 안에 원본 파일의 압축 파일 이름과 동일한 사진을 명칭을 가진 이름을 가지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아래쪽에 압축이 해제돼 들어가서 원본 파일로 해제되기 때문에 이 파일들은
요 폴더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요 압축 파일에서 유래된 파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가능하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거 세 번째 메뉴인 벚꽃 사진이라는 곳에 압축 풀기 폴더 만들어서 풀기가 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압축하기와 압축 해제하기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 이것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서 파일을 여러 개를 보내야 될 경우에 이런 식의 압축해서 첨부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해 주도록 하시고요. 마지막 내용으로 여러분들 파일에 대한 네이밍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이름을 설정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홍길동 OA 실무 리포트. 자, 이렇게 해서 첨부 파일로 여러분이 리포트를 제출한다 칩시다. 홍길동 OA 실무 리포트.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제출하실 때 이걸 빼고 나는 OA 실무 리포트라고 하는 걸 했으니까 알아서 보겠지. 굉장히 무례하거나 매너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하는 파일들은 항상 자신의 이름 또는 그 파일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일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도 파일의 이름만 보고 알 수 있게끔 네이밍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2020년 4월 9일 뭐 이렇게 그러면 OA 실무 리포트군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작성했네. 작성 날짜는 2020년 4월 9일 날 했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이 OA 실무 리포트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테고 이 파일은 홍길동일 거고 이 파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마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 말고도 아주 수많은 학생들의 리포트로 받아보겠죠. 근데 만약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리포트라고 하게 되면 이 파일 누구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의 이름은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자, 또 한 가지 잔소리를 해드리자면 리포트 실무라고 하는 OA 실무 리포트라고 하는 거 사용해서 이거 공사 공군할 작성한 거야. 근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하고 수정을 하고 해서 했어요. 원본 날리지 마시고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항상 작성한 리포트는 수정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수정을 했었을 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신 다음에 요거는 4월 10일 날 작성한 거야 라고 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 원본 파일과 수정한 이후의 파일 또 이 10일 이후에 4월 11일 날 수정하셨으면 또 4월 11일 날 버전 이렇게 버전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습관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네요. 실습 수업인데 잔소리를 길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배운 내용들을 실습해 보는 게 좋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또는 파일들을 통해서 파일 복사, 이동하기, 이름 바꾸기, 바로가기 만들기 등등 오늘 배운 내용을 실습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 특히 압축 관련 연습해 보는 거 압축하기와 해제하는 건 반드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른 실습에서 뵙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금 눈으로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제약이 있어요. 우리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같이 옆에서 지도해주고 좀 도와드릴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나중에 우리 수업이 대면 수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때 좀 더 첨삭 지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늘 하시던 작업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이 되게 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못했던 학생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반드시 필요했던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과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파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복사, 이동하기, 잘라내기, 폴더 만들기, 바로가기 만들기, 또 여러 개의 파일 압축과 해제 같은 걸 직접 꼭 해보십시오. 물론 이거를 했다는 걸 저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경과보고를 할 필요는 없고 스스로가 수업 시간 이외에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파일 관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 눈으로만 보게 되면 눈만 기억하지 손은 기억하지 않아요. 손이 익힐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만큼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단축키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의 이름을 만들 때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컴퓨터 사용만 해 오셨다면 개인적인 컴퓨터 사용은 이제는 조금 줄여보도록 하시고 학교 안에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직장에 가셔서 파일을 다루게 될 때 꼭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파일을 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는 습관을 들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쁜 예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OA 실무 리포트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제출한다? 그럼 받아보는 사람은 이게 누가 제출한 거지? 파일 이름만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남이 나 혼자 사용할 파일이 아니라면 남들과의 교류에 사용할 파일이라 그런다면 항상 파일의 네이밍을 비슷하게 제가 하는 예를 이것이 꼭 왕도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유로 파일을 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OA 실무 리포트 파일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정해주는 건 좋죠.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언더바 띄어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쓸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확실한 건 언더바 같은 걸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홍길동 누가 이 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언더바 그리고 2020-04-09 날짜 또 학번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만 보고도 이 파일은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2020년 4월 9일에 만들었던 거구나 라는 거 갖다가 파일의 네임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력서 제출한다 그러는데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력서 제출할 때 자기소개서 끝, 이력서 끝. 그러면 인사부서의 담당자들은 이거 누구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파일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봐야 될 텐데 이 파일이 누구 건지 여러분의 파일이 소중하게 다뤄지기를 원한다면 남이 볼 거, 남이 다룰 거를 염두에 두고 파일 네임을 짓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죠. 잔소리 같겠지만 사회생활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매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늘 하던 방식대로 학교 포털 사이트에 수강 확인용으로 수업 내용에 대한 요약과 소감을 간단하게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첨부 파일을 제출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삑 첨부 파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냥 게시물에다가만 적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좀 줄이고요. 우리 다음 주 6주차 수업에서는 엑셀의 개념과 화면 메뉴 구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